아이즈맨 라디오 뉴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소식이 선교사님들께 영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동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 재개를 강조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요르단강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강행해온 베냐민 이스라엘 총리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 단체들이 전했습니다.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피스나우에 따르면 베냐민 총리는 올해 들어 서안지구 정착촌 주택에 대한 입찰을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들도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이 중단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피스나우 수석 조사관은 이는 중단이 아닌 억제의 성격이라며 미국을 염두에 둔 임시 변통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일간 하레츠 또한 익명의 현지 고위 정부 관리를 인용해 베냐민 총리가 오는 6월 중순까지 건설을 보류하겠다고 미국과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은 건설 중단을 확신할 만한 그 어떤 가시적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베냐민 총리의 건설 중단 지시가 사실이라면 아리엘 장관 등 이스라엘 내부의 여러 우파들과 마찰 가능성이 추측 예상됩니다.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북동쪽에 위치한 바마 마을을 공격해 55명이 숨졌다고 7일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경찰 관계자 22명, 교도소 관계자 14명, 군인 2명, 민간인 4명 등이며 보코하람 측 사망자도 13명에 달한다고 군 당국의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무장 괴한들의 공격으로 죄수 105명이 탈옥하였고 이번 공격으로 경찰서, 군막사, 관공서 등이 불에 탔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지난 8일 예루살렘 최고 이슬람 성직자를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경찰 대변인 로젠펠드는 이슬람 성직자 모하메드 후세인을 그의 자택에서 붙잡아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프디는 전날 예루살렘 성지 템필 마운트에서 발생한 난동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하람 알 샤리프로 불리는 템필 마운트는 이슬람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알 아크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유대교도에도 솔로몬의 신전이 세워졌던 곳으로 여겨지는 최고의 성지입니다. 장기 내전으로 인도주의적 재앙 상황이 선포된 시리아에서 현지 정부의 관료주의 장벽이 신속한 국제 원조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시리아 전체 인구 2,200만 명의 약 3분의 1이 구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복잡한 행정 절차 탓에 원조 물품의 전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CHA 대변인은 구호품 수송단 여러 단계의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72시간 전 사전 통고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이런 관료주의 장벽에 대해 뚜렷한 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유엔 수송단이 인근 터키 등을 우회해 반군 점령 지역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을 거부하고 분쟁 지역을 빠져나가려는 일부 주민을 검문소에서 막고 있습니다. 유엔은 시리아 인구의 약 19%가 집을 잃고 유랑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국외 난민도 3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난민 중 한국의 난민 지위를 신청한 시리아인도 20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대부분 지역에 7일 인터넷 통신이 두절됐다고 관련 업체들이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구글사는 이날 시리아 오전 시간 6시 25분경 나라 안팎을 오가는 데이터 전송량이 급감한 이래 수시간째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모니터링 업체들도 시리아가 인터넷상에서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 국무부도 자체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시리아는 현재 인터넷 정전을 겪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인터넷 정전 사태와 관련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통신 두절 사태는 작년 11월 이래 확인된 것만 세 번째입니다. 현지 활동가들은 이같이 급작스런 통신 차단이 대개는 정부군의 대규모 공세에 이어진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근 시리아 공습은 긍정적으로 최대의 적인 이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리아 대통령의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 공습이 아니라 이란제 무기를 거래하는 이란 동조 세력이 사전 경고를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일과 5일에 걸친 폭격으로 시리아에서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로 이동될 이란제 미사일을 타격했다고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이란과의 전면전에 대한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선제 공습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면전이 발발하면 이란이 제공하는 미사일이 이슬람 무장 세력 등의 손에 들어가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위협 대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는 6월 14일 열리는 이란 대통령 선거의 후보 등록이 7일 시작됐습니다. 등록 절차는 10일까지 이어지며 헌법수호위원회의 후보 적격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경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내비친 후보군은 20여 명에 달하지만 최종적으로 후보자들은 한 자릿수로 압축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9년 대선 당시에도 475명이 후보로 등록했지만 최종 후보로는 4명이 나섰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집권 강경 보수 세력은 이번 대선이 지난 2009년 대선과 같이 국내 소요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자유선거 용어 사용 금지, 혁명수비대의 대선 개입 시사, 개혁 성향 언론인 단속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시위 사태가 재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SBS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TV SBS를 통해 아프리카 각국에서 어려운 현실에 처한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온 배우 조민수, 김하중, 김강우, 그룹 시스타가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희망TV SBS 토크쇼 아프리카 톡 희망은 나로부터 공개 녹화에서 이들은 당장 배고픔을 없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야말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조민수 씨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교육입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김하중 씨는 학교는 희망 그 자체라며 학교는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민수 씨는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니 신이 바쁘신가 왜 아프리카에는 안 가시나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들은 꼭 보호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4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아마존 산림을 낀 아마존 8개국이 산림 보호를 위한 감시기구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3일 에콰도르 코카시에서 열린 환경외교장관 회담에서 산림 보호와 관련한 공동 연구와 정책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감시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 8개국은 브라질과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기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 아마존 협력 조약기구를 구성하는 국가들을 말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국가공동체와 남미 국가연합, 남미 공동시장, 안데스 공동체, 카리브 공동체 등 중남미 지역 국제기구들에 대해 아마존 산림 보호를 위한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산림 보호를 목적으로 아마존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기금은 2008년 8월 루이스 이나시오 전 브라질 대통령의 주도로 창설됐으며 아마존 산림 붕괴 억제 및 복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10억 달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늘어나면 아마존 8개 국가들과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정부가 1950년대 식민지였던 케냐에서 독립투쟁에 참여했다 가혹 행위를 당한 수천 명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6일 보도했습니다. 이 협상이 타결되면 영국이 식민지에서 공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비슷한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문은 영국 정부 소속 변호사들과 케냐 마오마오 독립투쟁 참가자 사이에 손해배상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주 구체적으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영국의 과거사에 관한 논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역사로부터 기꺼이 배우는 것은 민주주의의 지속적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마오마오 독립투쟁 참가자에 대한 배상이 과거 다른 식민지 국민들의 청구를 촉발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할아버지인 후세인 오냥고 오바마도 당시 식민 당국에 구금되면서 손톱 밑에 바늘 찌르기 등의 고문을 당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사건 당시로부터 50년 이상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고 식민 정부에 이른 현재의 케냐 정부가 모두 승계해 영국 정부와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유럽 소식입니다. 앞으로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저렴한 민박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일반 주택을 휴가용 민박으로 전용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베를린시는 주택 부족에 따른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베를리너 차이퉁 등 현지 언론이 지난 8일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유로존 경제 위기 이후 외국 자본이 투입돼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고 덩달아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를린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밀려들면서 일반 주택을 민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해 임대료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피부를 태양 자외선에 노출하면 혈압이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 의과대학 피부 전문과 전문의 리처드 윌러 박사는 피부를 햇볕에 노출하면 혈압이 내려가 심장 발작,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과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BBC 뉴스 인터넷판이 지난 7일 보도했습니다. 그는 24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자외선 램프와 히트 램프에 각각 노출하고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자외선 램프에 노출했을 때만 1시간 동안 혈압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피부를 햇빛에 노출했을 때 피부암 위험이 커지는 실보다는 득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고혈압과 연관이 있는 심장 발작과 뇌졸중은 영국의 경우 사망 위험이 피부암보다 80배나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체코와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도 경기 침체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지난 3월 산업 생산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부진 탓에 지난해보다 6% 이상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코는 2011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수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7.1%, 수입도 6.5%씩 감소했습니다. 체코의 경제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폴크스바겐의 지역 계열사인 스코다의 영향을 받습니다. 헝가리의 3월 산업 생산도 2.9%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2월의 마이너스는 5.4%보다 나아진 것입니다. 헝가리 투자은행들은 그러나 헝가리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4월부터는 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헝가리 투자은행들은 산업 생산이 작년보다 2%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독일행 이주 지수가 1995년 이래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로존 위기 여파가 실업률이 치솟은 남유럽에서 독일행이 본물을 잃었습니다. 연방통계청은 지난해 독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모두 108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3천 명, 약 13%가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소식입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딜라이 라마가 미얀마와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불교와 이슬람교 간 충돌 사태에 유감을 표시하고 불교도에게 이슬람과의 유혈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7일 호소했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딜라이 라마가 미얀마와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불교와 이슬람교도 간 충돌 사태에 유감을 표시하고 불교도에게 이슬람과의 유혈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지난 7일 호소했습니다. 딜라이 라마는 이날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미얀마와 스리랑카에서 승려들이 이슬람교도와 이슬람 사원을 공격해 정말 슬프다고 감정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스리랑카에서도 불교 조직이 이슬람 교도가 소유한 상점을 공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딜라이 라마는 불교도들을 상대로 이슬람 공동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는 부처의 얼굴을 생각하라고 조언한다며 부처가 이슬람 교도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의류 공장 붕괴 사고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 800명을 넘었습니다. 군 병력과 소방대원들은 지난달 24일 수도 다카 외가 사바르 공단 내 라나 플라자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8일 현재 15일째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까지 790명의 죽음을 발굴했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부상자 13명이 숨져 사망자 수가 803명에 달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의류공장 5곳이 들어선 라나플라자가 붕괴되던 날 오전 9시경 건물 안에 일하던 의류공장 직원은 최다 4,000명이라는 주장이 있는 만큼 사망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으며 수백 명이 아직 파묻혀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구조대원들이 진동하는 주검 냄새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공기정화기를 이용하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죽음은 계단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갱홈과 함께 5분 내에 무너지는 사이 작업하던 의류 공장 직원들이 대피하느라 계단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구조된 이들은 2,437명에 달하며 대부분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건물 하자가 있는 수천 개의 의류 공장을 일제 점검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서방 의류 업체들이 이번 사고로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을 우려해 방글라데시에 더는 하청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정부 측 걱정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의류 부문에는 약 400만 명의 노동자가 고용돼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으로 38달러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북미 소식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공화당 의장이 동성결혼 지지 발언으로 당내 분열을 일으킨 지 4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지난 7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공화당 의장은 임기 만료 1년여를 앞둔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히고 당 중앙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브레이디 의장은 2년 이상 암투병 중인 아내와 4자녀에게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월 일리노이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뒤 당내 보수파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아왔습니다. 브레이디 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전통적인 민주당 아성인 일리노이주에서 지난 4년 동안 공화당을 이끌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해부터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 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공화당은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정의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디 의장은 올 초부터 동성결혼 입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화당 의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강조했으나 당내에서는 브레이디 의장이 공화당 최고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언행을 했다는 비난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짐 오버와이즈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은 브레이디 의장의 언행은 공화당을 분열시켰다. 일치와 단결을 불러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중앙위는 지난달 13일 열린 회의에서 브레이디 의장의 거취를 논의했으나 즉각적인 해임은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죽음에 대해 아는 것은 곧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미국 예일대에서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로 꼽힌 죽음을 강의한 주인공인 셸리 케이건 교수는 지난 7일 죽고 나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한정된 시간을 지혜롭게 써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 강의는 종교적 해석을 배제하고 논리와 이성으로만 삶과 죽음을 분석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의를 엮은 책 죽음이란 무엇인가가 번역 출판돼 국내에서도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한국을 찾은 케이건 교수는 서울대에서 한 인터뷰에서 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므로 현재의 삶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기본적인 질문에서 그의 강의는 출발합니다. 사후 세계는 없다는 것이 케이건 교수의 주장입니다. 육체가 죽었는데 영혼이 불면하는 일은 없다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케이건 교수는 예를 들어 내가 아내를 40년간 사랑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영원히 지속하지 않고 죽으면 끝이라며 지금 이 순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임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교수는 일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자살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강의와 책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몽골 철도청이 발주한 총 연장 217km의 철도 건설 공사를 4억 8,30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이 몽골 교통인프라 시장에서 올린 첫 성과인 이 프로젝트는 수도 울란바토르 남쪽 540km 지점에 있는 광산과 중국 국경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와 차량 기지를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삼성물산은 작년 몽골에서 울란바토르 샹그릴라 호텔 개발 프로젝트와 MCS 타워 오피스 공사 등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아이즈맨 라디오 뉴스 진행의 윤정희, 원경미였습니다.